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리뷰하는 타자기 미주리타입니다. 주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투자가 열풍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유, 4차 산업을 준비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전략을 간략히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이 되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주주님들의 생각에 합리적인 판단이 스며들 수 있도록이요.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는 시대의 전환기에 살고 있잖아요. 단어조차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기술 분야,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AI, 5G, VR, 가상현실 등등 이러한 최첨단 산업들을 하나로 묶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4차 산업혁명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4차 산업혁명에 연관된 기업은 어떻게든 투자자들이 투자하려고들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애플과 인텔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애플, 인텔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영상은 오른쪽 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더 좋은 많은 기업들도 있고 차차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4차 산업이 어떤 방향인지,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최대한 쉽고 간략히, 그치만 정확하게 분석하겠으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의 핵심, 클라우드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4차 산업, 클라우드 산업에 뛰어든 배경을 알아보려면 현재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어떻게 CEO로 됐는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준비된 CEO로서 현재 클라우드 시장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로 양분되어 있는데 처음에 클라우드 시장의 최강자였던 아마존의 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1대 빌 게이츠를 시작으로 2대 스티브 발머, 그리고 2014년부터 세 번째인 사티아 나델라가 CEO로 등극하여 현재까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업용 클라우드 담당 부사장을 역임했던 나델라의 CEO 인사 조치는 2014년부터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포부를 알 수 있었던 인사 조치라 볼 수 있겠죠. 나델라는 곧바로 아마존이 선점하고 있던 클라우드 시장의 점유율을 확장시키기 위해 기업의 사활을 걸고 클라우드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이미 PC, 스마트폰 시장에서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서피스 라인의 대중화 실패와 노키아 인수 실패 사례가 그 예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탄생한 애저.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분야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애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왕의 기한을 찍을 수 있게 해준,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게 만들어준 클라우드 애저. 이 애저를 이해해야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분야에서 선구자로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클라우드 하는데 그 클라우드라는 게 일단 뭔지 알아야 애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지요.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클라우드를 애매한 무형 공간이나 관념적 모델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실체가 없는 어떤 무형의 공간이요. 그러나 클라우드는 쉽게 말해 개인과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고 생각하고 제 설명을 계속 들어주세요. 주주님들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대체로 창고 역할이 필요할 때이실 겁니다. 아이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같이 사진, 문서, 파일 등을 저장해주고 내가 필요할 시 어떠한 기기로든 접속해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한마디로 클라우드 기술은 창고라는 공간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회사는 내가 창고에 맡겨놓은 물건, 일종의 데이터들을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구현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아마존이 최초로 클라우드 산업을 런칭할 때도 세일 기간이 지나고 남아도는 서버 용량을 타 기업, 개인들이 아마존에 남아도는 서버 용량을 대여하여 쓸 수 있도록 일종의 창고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고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가 사진, 문서 보관용 말고도 우리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내가 인터넷상에서 검색한 정보를 기업들이 쿠키라는 형태로 얻게 되고 수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기업은 본인들의 회사 창고, 즉 클라우드에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진로라는 부동산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소비자들로부터 동의하에 쿠키,
즉 데이터를 얻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지불, 진로 회사의 창고, 즉 클라우드에서 꺼내와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내가 쇼핑할 때 맞춤 제품을 보여주고 유튜브를 볼 때 맞춤 영상을 보여주고 맞춤 광고를 시청하게 해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부르며 결국 회사들은 보다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빅데이터 수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회사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핵심인 데이터를 모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데이터가 곧 양분인 거죠. 클라우드라는 회사를 키우기 위한 양분이요. 정리하자면 개인들은 클라우드를 자료 보관용, 음악 감상용, 정보 탐색용 등의 서비스를 대여할 수 있는 회사로 사용하고 있고, 그 회사는 자신의 클라우드, 회사를 키우기 위해 고객들이 이용하는 자료 보관, 음악 감상, 정보 탐색 등의 데이터들을 동의하에 받아와서 양분 삼아 더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라는 가상 공간은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훨씬 막대한 데이터 공간을 갖고 있고, 현재 그것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겁니다. 이제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조금 잡히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결과물을 위해 안전한 컴퓨팅이란 말은 전산 처리, 연산 서비스를 한다는, 계산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대행업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사진을 보시면 레알 마드리드와 하이네켄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왜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동영상 스트리밍 광고, 그리고 광고 서비스를 소비자 또는 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 서비스를 위해 클라우드를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기업이 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인트라넷, 그리고 유입 인구가 많은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나 게임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서버를 관리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서버가 나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유지 관리하는 데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고 있는 거죠. 공간 렌트 비용, 서버 관련 기계 관리 비용, 관련 제품 구입 비용, 그리고 그를 관리해주는 인건 비용 등. 그리고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선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수많은 고객, 기업들의 빅데이터를 회사 스스로 모아야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겠고, 어떤 식으로 광고 홍보를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타겟팅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을 자체 서버를 가동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가 추구하는 전략을 수행할 때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산을 분할 할당하여 사용해야 되고, 그만큼 회사의 미래 지향성 사업에 투자하는 데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는 결국 이러한 기업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죠. 서버 관리 및 데이터 수집 역할을 대행해주는 회사 역할을 해줍니다. 서버 관리를 할 필요 없도록 서버를 빌려주고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저장 장소와 연산, 계산 처리를 대신해 주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다 합리적으로 회사의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업은 단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 시간만큼 돈을 지불하면 되는데, 이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로 기업과 개인이 얻는 혜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는 이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현재 클라우드 산업에서 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각광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애저를 사용하면 애저를 사용하는 기업이 얻는 이점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하던 컴퓨팅은 비싸고 제한적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사야 하고 라이센스, 전기, 시설 공간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비용과 인건비도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은 회사가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소비를 간단하게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회사가 앱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데 조력합니다. 현재 유지와 보존에 대한 걱정 없이 애저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혁신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드는 데 더 시간과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왜 이 클라우드가 4차 산업 분야의 핵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준비하는 클라우드 세계관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축약하면 For the cloud, of the cloud, by the cloud.
모든 프로젝트는 클라우드의 발전을 위해 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것인데요. 이 전제를 바탕으로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가 실현하는 전산 자동화, IoT, 사물 인터넷, AI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 기술, AR, VR, MR과 같은 가상현실 기술들은 4차 산업혁명의 연료가 돼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클라우드 안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구동이 되고 실현이 됩니다. 제가 앞서 클라우드는 대행사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리하다고 설명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대행회사를 개인, 기업이 직접 디자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관념, 가상의 세계에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필요할 때 현실 세계에 언제 어디서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시대, 마이크로소프트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지요. 모든 전제는 클라우드의 솔루션인 애저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애저의 기능과 영역을 확장하여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장, 구현해 놓은 것을 현실로 끌어올 수 있는 나만의 세계. 그렇다면 내가 구축하는 세계관이 아름답고 실용적이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준비해주고 있는 기술이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합세계, 영어로 Mixed Reality라는 것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구현할 세계관입니다. 현재 우리는 가상현실 VR, 그리고 증강현실 AR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VR은 VR 기기를 통해 사용자의 시야를 현실로부터 차단하고 가상현실을 비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현실과 가상 공간이 차단,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AR은 포켓몬고와 포켓몬고의 게임을 떠올리셔도 되고, 우리가 보는 영화 아이언맨의 눈을 통해 보는 그래픽들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위치 데이터, 정보, 현실 배경 기반으로 3차원 가상 이미지를 입혀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MR, Mixed Reality는 VR과 AR을 합친 기술이겠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정보를 결합하여 개발해낸 기술입니다. 즉, 현실 세계와 차단되지 않은 채 가상의 공간을 현실 세계에 입힐 수 있는 기술력을 말합니다. 현실의 공간에 가상의 상상력이 더해져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개념인데요. 이 MR 혼합 현실을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빅데이터들을 이용하여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구현해내려고 할까요? 그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홀로렌즈 2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혼합 현실을 구체화하는 하드웨어인데요. 이제 영상을 보면서 기능에 대해 살짝 맛을 보시죠. 가격은 정말 다른 차원의 가격입니다. 3,500불이고요. 이 홀로렌즈2가 복합 현실을 소비자와 클라우드에 이어줄 기기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홀로렌즈의 기술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비축된 거대한 데이터들을 빠르게 읽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AI 기술인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기술 중에 하나는 Azure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Azure AI 슈퍼컴퓨터입니다. 이는 프로젝트 오디세이로 불리며 AI 산업계를 지배할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쓴 기사를 MSN 뉴스에서 편집한 건데요. Azure AI 슈퍼컴퓨터의 핵심은 대규모 분산 AI를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AI를 훈련시키는 슈퍼 AI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AI가 번역, 사물인식, 정보찾기 등 AI 하나당 하나의 작업만 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었는데, Azure AI 슈퍼컴퓨터는 다른 AI들이 여러 작업, 즉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슈퍼 AI를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프로젝트 오디세이라고 부르며 AI를 훈련하는 모델인 Azure AI를 마이크로소프트 튜링 모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zure AI로부터 튜링을 받은, 한마디로 훈련을 받은 AI는 정말 사람처럼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지고 보다 정확히 연산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인데요. 이제는 프로그래머들이 앱 개발을 하는 것도 개발자가 요구하는 것을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이 게임을 이렇게 저렇게 뭐 3D로 만들어줘라는 음성 명령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바로 프로그래머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해한 게 틀리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AI도 AI에 의한 훈육을 통해 지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 부품처럼 AI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 AI를 훈육, 즉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시키는 과정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AI를 개선하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일반에 공개하여 누구나 코딩도 할 수 있게 오픈소스로 공유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 업체 개발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MS 특유의 오픈소스 정책인데 이는 다른 기업들과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있는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도로 개발된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오픈소스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유를 한다는 점은 개발자들에겐 굉장히 희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고도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길게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로 펼칠 세상은 5G 기술과 만났을 때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 5G와의 결합, 우리의 현실을 복합 세계로 이끌어줄 것인데요. 복합 현실은 클라우드에 담긴 방대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빠르게 컴퓨팅, 즉 계산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승패가 달립니다. 이를 위해 AI가 빠르게 계산하고 홀로렌즈를 통해 구현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내더라도 우리 눈앞에 있는 그 결과물이 우리 눈에 출력이 되려면 다운로딩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 다운로드 시간을 현저하게 줄여주는 것이 바로 5G 기술인 셈입니다. 우리 눈앞에 빠르게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기술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젝트 X 클라우드 기술은 게임 산업 분야에서 우리 눈앞에 다가온 가장 가까운 5G와 클라우드 기술의 결합체입니다. 우리는 넷플릭스를 시청할 때 흔히 스트리밍, 즉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감상하고 있지요. 현재까지 영화는 4G 환경에서도 스트리밍 구동이 가능했습니다만 게임을 비롯하여 고용량 프로그램의 경우 4G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가 느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프로젝트 X 클라우드는 5G의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바탕으로 고품질 게임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클라우드로부터 빠르게 다운로드 받아 소비자의 가장 가까운 기기, 휴대폰이나 패드, PC에 구동시켜주는 것이죠. 우리가 넷플릭스를 어느 기기에서든 볼 수 있잖아요. TV, 태블릿, 우리 핸드폰. 게임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게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게임으로 돌아가면 기기의 스펙도 뛰어넘어 고품질의 게임을 원활히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모바일 환경에서 3,000개 이상의 콘솔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게임 분야에서의 발전이 실생활로도 어떻게 이어지는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4차 산업의 핵심이 클라우드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셨습니까? 클라우드 애저에 담긴 방대한 데이터를 우리의 취향에 맞춰 즐기려면 AI 연산 처리 속도와 5G의 빠른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 그리고 이를 눈앞에 구현시켜줄 홀로렌즈와 같은 하드웨어가 필수인 것입니다. 클라우드에 담긴 가상세계를 현실 세계로 불러오는 MR 기술, 이를 처리하기 위한 AI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발하여 훈육이 가능하게 만든 튜더링 모델, 한마디로 오디세이 프로젝트. 마이크로소프트가 꿈꾸는 클라우드 세계관 확장의 야망은 5G 기술과 함께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에 대해 이해도가 더 높아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시장을 어떻게 선점해 나가고 있는지, 아마존과의 차별화 전략이 무엇인지, 이를 바탕으로 짤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